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해낸 전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다부동 전투입니다. 10,000명도 안 되는 농민군 수준의 국군으로 1950년 8월 한 달간 싸웠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20,000여 명을 물리쳤습니다. 거기가 뚫렸으면 지금 우리는 어버이 수령 모시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다부동 전투 2달 뒤에 또 한 번의 위대한 전투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군 1사단이 평양에 입성한 작전인데요. 이 두 결전을 이끈이가 바로 지난 10일 타계한 백선엽 장군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백선엽 장군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 영웅이자 대한민국 국군 창군의 주역인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대전 현충원이면 어떠냐 이렇게도 하지만 격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비판하는 쪽은 그분이 23살 청년 때 간도 특설대에 들어간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표방하는 이유이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무리들의 배방 때문입니다. 백 장군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김일성이 그토록 원했던 한반도 적화 통일을 좌절시킨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백 장군을 미워하는 사람이 북한 김씨 왕조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백 장군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이 나라를 싸워보지도 않고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조선의 무능한 국왕 고종과 그의 부패한 신하들이었습니다. 백 장군은 1920년생입니다. 나라 망하고 10년 뒤에 일본 국적자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백 장군이 태어났을 때 조선이란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25살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후 백 장군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직 나라를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어떠한 매국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창군의 주역이었습니다. 백선엽 없는 대한민국 육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배웅했습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조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애도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맹국인 미국 백악관이 애도 성명을 내놓고 수많은 미국 장군들이 경쟁하듯이 릴레이로 애도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이 나라는 친일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충원에서 그분 묘를 파헤쳐 다른 곳에 이장하자며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원칙주의자들 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무엇라 하셨을까요? 그래야지 잘한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을 정리한 책이 그간 여러 권 출간됐습니다. 그런 책들에 보면은 임정 요인인 해공 신익힌 선생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찾아서 좀 요약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해공 신익희 선생은 임시정부의 내무장관이었습니다. 해공 선생이 8.15 광복 후에 귀국해서 뜻밖의 일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조선총독부에서 일하던 고위 관료들을 모아서 임정산하의 행정연구위원회란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친일파들을 불러다가 임정조직에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같으면 욕먹기 딱 좋은 행동을 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임정 간부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해공 선생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외놈잡이 하겠다고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부터도 행정에 대한 능력이나 수완이라고는 털어끝만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일제의 폭정 아래서 자신의 명맥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조금 친절을 외인에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해방된 조국에 헌신 노력하여 건국의 기초와 공로를 세움으로써 지난날의 약간의 과오는 속죄되는 것이니 여러분은 각 분야에서 응수 노력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해공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십시오. 신익희 선생이 정말로 무식해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와세다 대학에 유학한 조선의 인텔리였습니다. 그런 분이 영광을 다 물리치고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하겠다며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앞장섰던 분이 그런 당부를 한 겁니다. 그 호소를 들은 총독府출신 관리들이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자, 그러니 신익희 선생이 지금 우리 꼴을 보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이 못난 놈들아, 일본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다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불효령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을 의롭지 못한 나라, 태어나선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려 듭니다. 제가 그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 도심에 주요 독립운동가의 대형 초상화를 내걸었습니다. 안중구, 김구, 유관순, 윤봉길, 이봉창, 안창호, 이회영, 여운형, 남자현, 김상옥, 이렇게 10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빠졌습니다. 임정 10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임정의 첫 대통령을 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초대 대통령을 이렇게 지워버립니까? 이 박사를 빼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훗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만 지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정의 가치를 격하하는 시도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하지만 국내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임정의 정통성을 강조하면 남북관계에 장애물이 된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북한 왕조 정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뿌리를 버리자는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나라를 북한에 들어바치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북한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뭐라 욕하는지 아십니까? 부패한 부르주아 민족주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특정 세력은 그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이 나라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 돌아가신 뒤에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발표한 성명,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그 속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과 같은 영웅 덕분에 한국은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백선엽 장군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분이 70년 전 이 나라를 침략으로부터 지켜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엊그제 모 방송에 출연한 여성 변호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6.25 때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이 현충원에 묻히는 것 반대한다. 그분 다음날 오해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향해 총뿌리를 먼저 겨눈 쪽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당연히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나라는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이 나라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과 이 나라를 지킨 백선엽 장군과 가난해서 이 나라를 구출한 박정희 대통령을 모두 부정합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과 국가 중흥의 영웅들이 이룬 업적을 폄훼하고 심지어 현충원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들의 행동 결코 성공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지난 며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국민이 우산을 받쳐들고 백선엽 장군 시민 분향소가 설치된 광화문에 나와 고인이 평생 품어온 호국의 뜻을 기리고 참배했습니다. 그 참배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결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참배 자리를 마련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라는 사실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저도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행태 당장 그만두십시오.